2458님이 아들이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2458님의 아드님도 Z세대일 겁니다. Z세대들은 어떻게 새해를 열고 있을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죠. Z세대 신년맞이 풍경.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젊은 세대라고 해서 맞이하는 새해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그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올해의 결산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음원이나 OTT 같은 이제 그 구독 서비스 등에서도 네가 올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서비스가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어떤 걸 1년 동안 찾아봤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런 너는 또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유튜브에는 20대들의 연말 결산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시간에 Z세대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미래나 불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최소화하려는 미래 불안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운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AI 사주라 그래서 챗GPT 유료 사용자들이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이 사주 챗봇을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게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주 챗봇을 네, 만드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챗GPT 활용을 해서 나만의 챗봇 서비스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네. 그 다꾸라고도 하죠. 네. 다이어리 꾸미기. 이게 왜 새해 되면 항상 다이어리 새로 사게 됩니다. 꾸미는 것도 재밌고 달력까지도 직접 만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아마 그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그 20대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른 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류 물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300원짜리 볼펜 하나가 이제 지난해죠. 400원으로 올랐었는데 뭐 100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33% 정도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볼펜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때문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SNS 상에서 다이어리나 어떤 기록 열풍이 분 것도 한몫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는 풍경들도 있어서 손글씨 다이어리는 적고 꾸미는 요런 것들이 Z세대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끈 게 있고요. 연말에 이제 달력 사은품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받으시거나 구매를 하실 텐데 Z세대는 그 이른바 셀프 사진관에서 달력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토부스에서 내 컷 사진만 요즘 찍는 게 아니라 친구, 뭐 가족, 연인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브랜드 계정에 가보시면 새해를 맞아서 이 달력 꼭 만들고 싶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 사진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캘린더를 만드는. 네, 브로마이드처럼 이렇게 제작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한 재미나 경험을 넘어선다면서요. 이게 기록을 담는 어떤 행위에 대해도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면 어떤 뭐 오늘 운동했다, 공부했다, 뭐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남기는 그런 행위에 가까웠었는데 대학내 20대 연구소 빅데이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Z세대는 행동의 결과도 기록을 하지만 정신건강 어떤 관리 방법 중에 하나로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멘탈을 관리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서 자기관리와 기록을 동반으로 연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장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지난해 이제 내가 좀 그 시간 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좀 관리를 하면서 성장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록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 그 자체가 어떤 정신의 객석을 마련하는 휴식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와 기록. 이게 네. 또 성장과 휴식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기성세대도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기도 하고 다이어리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 Z세대가 갖는 이런 기록의 의미는 어떻게 좀 세대별로 다른가요? 아무래도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날의 어떤 부정적 감정, 반성할 지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돌아보기보다는 최대한 오늘 있었던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순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기록들을 한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저축해둔 거를 인출하듯이 내가 부정적 상황이나 좀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걸 꺼내본다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긍정적 기록을 동기부여 측면에서 관리하는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저축해 놓은 돈 나중에 네. 급할 때 일부 찾아 쓰듯이 맞습니다. 긍정적인 기록을 내 ATM기에 쌓아놓고 부정적 상황에 처하거나 힘들 때 꺼내보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네. 또,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떤 삶의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Z세대는 특히 이제 2025년 올해는 네. 어떤 새해 결심을 했을까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한 알바 플랫폼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 1위가 경제적 독립, 경제적 여유였는데 예. 소망은 그거였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이 꼽은 새해 계획 1위는 운동과 건강 관리였습니다. 2위가 재테크였고요. 그래서 소망은 재테크나 뭐 경제적 독립이지만 이 내 몸과 마음이 우선 건강해야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었고 그래서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개발도 이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자기 관리 언급량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정점을 좀 찍고 엔데믹 이후에 감소하는 그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난해에는 스트레스, 뭐 도움, 유지 등의 언급량을 많이 보이면서 미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신 건강 같은 거에도 역시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야, 젊을 때부터 정신 건강, 멘탈 관리까지.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멘탈 관리는요? 그 지난해 도파민 언급량이 1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빅데이터 네. 상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예전에는 이 도파민을 검색을 하면 환자, 증상 같은 질병 연관어가 많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난해죠. 24년에는 게임, 여행, 일상 같은 이제 일상 영역에서 도파민이 많이 추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 중독과 이를 줄이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반도파민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었는데 네. 앞서 언급해드렸던 아날로그적인 취미라든지 뭐 기록 행동이라든지 그 텍스트 앱이라고 하죠.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과 거리를 두면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도파민에 너무 많이 취해 있다? 거기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도 또 젊은 세대 스스로가 아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젊은 세대들의 새해 계획 1위가 운동, 건강 관리였잖아요. 네네. 그럼 운동 트렌드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도 그 뭐 러닝입니까? 네, 여전히 그 선호 운동 중에는 달리기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좀 몰입하고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 나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좀 많았고 이 외에도 요가, 스트레칭, 수영 등이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큰 언급량의 증가를 좀 보였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운동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러네요. 또 심신의 안정과 하다 보면 개인이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 물론 뭐 축구나 농구 같은 함께하는 구기 종목도 언급은 되지만 언급량의 증감률이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비가 필수적이거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상대가 꼭 필요한 어떤 테니스나 골프는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좀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내면 그리고 지나친 어떤 경쟁을 좀 회피하는 것 그래서 정신 건강까지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 거기에다가 네. 멘탈 관리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렇죠. 운동을 조금 네. 더 선호한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저희가 지난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을 텐데 정희원 교수님과도 또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저속 노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어떤 식사법이나 그렇죠. 이런 거 네. 이게 어른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Z세대들도 이거 관심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랑 식습관 이것도 자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근데 여기에도 또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데 22년에 다이어트 언급량이 2위였는데 이게 이제 24년엔 다소 떨어졌고요. 그리고 식단에서는 예방이나 유지 같은 언급량이 많이 이 언급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그 노화라는 키워드가 이 Z세대 언급량에서 들어온 것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화가 이제 전에 없던 관심사는 아닌데 예전에는 뷰티나 피부과 같은 이제 안티에이징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연관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식단, 식습관 같은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전반에 어떤 저속노화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혈당 억제 성분의 건기식이라든지 채소, 과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어로 언급되고 있고 혈당 측정기까지 사용하는 Z세대들의 브이로그도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대가요. 맞습니다. 네. 쉽게 근데 이거를 또 미리미리 관리한다. 맞습니다. 건강할 때 좋을 때부터 관리한다라는 그렇죠. 거 네.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이제 우리 가족이 좀 우선이고 내가 먼저 좀 희생한다 이런 네, 네, 정신이 네. 좀 강했었잖아요. 네. Z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Z세대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 그리고 자기 내면의 어떤 몰입, 어떤 멘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좀 오래도록 나다운 삶을 좀 유지하고 이런 경향성들이 저속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반영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2059님은 제 나이 88세입니다. 금년에도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네. 2900님도 74세인데 그동안 중단했던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우,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대학내일 정은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